책 서평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 책은 조던 피터슨의 질서 너머인데요. 저는 조던 피터슨의 책을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읽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뭐 부끄럽지만 인문학 서적 자체를 안 읽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리뷰하려는 건 아니고 그럴 주제도 안 됩니다. 단지 제가 발음 교정을 하고 있는데 읽기 연습할 텍스트가 필요해가지고 30분 분량이 나오면서 저작권 문제도 없을 만한 텍스트를 찾아보다가 인터넷 교보문고에 책 광고글을 읽기로 했을 뿐입니다. 이 팟캐스트는 불면증이 있는 분이 그냥 침대에 누웠을 때 틀어놓는 용도로 쓰시거나요. 아니면은 설거지나 빨래 갤 때 틀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싫으시면은 뒤로 가기 하시면 되고요. 혹시 제 목소리나 발음이 듣기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질서 너머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12가지 법칙. Beyond Order 12 more results. 다시 12 more rules for life. 조던 B. 피터슨. 이 시대 가장 논쟁적이고 영향력 있는 지식인 조던 피터슨이 돌아왔다. 전 세계가 열광한 인생 법칙 완결판. 지금 시대는 조던 피터슨을 필요로 한다. 500만 밀리언셀러 12가지 인생의 법칙. 조던 피터슨의 신작 Beyond Order 12 More Rules for Life. 질서 너머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12가지 법칙. 아까 했었네. 그냥 쭉 내려가고. 듣자. 당신이 추구해야 할 것은 책임이다. 행복이 아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한 전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의 인생 강의. 유튜브 넘어가자. 죄송합니다. 이거 피터슨이 돌아왔다.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킨 인생 법칙의 완결판. 지금 시대는 조던 피터슨을 필요로 한다. 더글러스 머리 유럽의 죽음 저자. 출간 즉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등 명징한 조언을 담은 12가지 인생의 법칙으로 전 세계 500만 부 판매고를 올린 전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조던 피터슨이 3년 만에 신작 질서 너머로 돌아왔다. 전작은 글로벌 피터슨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어설픈 위로 대신 현실의 냉엄함을 이야기하고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아 기꺼이 책임을 짊어지는 어른이 되라고 중라는 그의 메시지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했다. 불확실한 인생을 필요하다. 할 일 없이 허무주의에 빠져든 청년들에게 그의 법칙은 삶의 진실이라는 강력한 해독제를 제공했다. 그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독자들의 고백이 쏟아졌다. 북미와 유럽 125개 도시, 125개 이상 도시들에서 순회한 강의는 연일 매진이었다. 피터슨의 유튜브 공식 채널 누적 조회수는
2억 뷰에 달한다. 전 세계 언론이 앞다퉈 그를 다뤘다. 그는 지적 영웅, 시대의 대변자, 인터넷 아버지로 떠올랐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논쟁적이고 영향력 있는 지식인으로 무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돌연 모습을 감췄다. 후속작을 집필하던 중 갑작스레 부인의 말기암 진단과 그 자신의 심각한 건강 문제, 약물 부작용 치료로 인한 코마 상태에서 폐렴까지 가 연이어 닥쳤다. 1년 가까이 병상에서 생사를 오간 그는 재활센터에서 걷는 법, 눕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할 정도로 심신이 피폐해졌을 때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할 뻔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한다. 하지만 갑자기 인생을 덮친 혼돈에 굴복하는 대신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담금질하는 계기로 삼았고 보다 깊고 확장된 사유를 펼쳐 보이며 인생 법칙의 완결판, 질서 너머로 돌아왔다. 왜 질서 너머인가? 당신은 자신이 누구일 수 있는지 최고의 모습을 상상하고 추구해야 마땅하다. 법칙 2. 그것이 진짜 인생이니까. 질서는 혼돈의 해독제가 될 수 있지만 완벽하지 않다. 끝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자신이 이미 아는 것, 얻은 것에 안주한다면 아무리 어렵게 얻었던들 그 질서는 딱딱하게 굳어버린다. 본래 질서와 혼돈은 어느 것이 더 좋다 말할 수 없고 만물은 그 사이를 끝없이 오간다. 당신은 한 발을 질서의 영역에 두고 다른 한 발로 그 밖에 있는 미지의 세계를 디뎌야 한다. 혼돈 속에는 위험이 도사리지만 더 나아질 기회와 가능성도 거기에 있다. 질서 너머는 혼돈을 잠재우는 것에서 한 발 나아가 혼돈과 그 안의 가능성을 기꺼이 껴안도록 냉수와 두려움의 껍질을 깨는 더 강력한 12가지 법칙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군다. 작가 정보, 저자 글 조던 피터슨, 심리학자, 상담학자, 대학원 교수. 캐나다 북부 엘버타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냉전 시대의 이데올로기적 위험을 경험한 뒤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연구하기 위해 심리학 공부를 시작했다. 1991년 맥길 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1993년에서 1998년에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있다. 주 연구 분야는 종교 심리학과 성격 심리학으로 100여 편이 넘는 논문에 저자 또는 공저자로 참여했으며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1999년 의미의 지도를 펴냈다. 또한 수십 년간 임상 심리학자로 활동하면서 정신적, 심리적 장애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했고 정치적 올바름과 정체성 정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으로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18년에 출간된 12가지 인생의 법칙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이 책은 질의응답 웹사이트 쿼라에 올라온 누구나 알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으로 제시한
42개의 목록에서 시작되었다. 삶의 의미를 강조하는 그의 책은 지금까지 50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500만 부가 넘게 팔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160여 개 도시들을 순회하며 펼쳐진 그의 강연에 약 50만 명의 청중이 모여들었으며 그의 유튜브 채널은 현재 약 350만 구독자와 2억 뷰의 누적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은 국내에도 소개되어 30만 부 넘게 팔리며 내 인생을 바꾼 책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특히 이 30대 청년들에게 인터넷 아버지로 불리며 해외 저자로는 드물게 두터운 팬덤이 형성되어 있다. 3년간의 집필 끝에 출간한 이 책, 질서 너머는 미국, 캐나다, 호주 종합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다시 한번 피터슨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책은 지나친 혼돈을 바로잡는 데 규칙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전작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 과거의 확신과 지식은 예기치 못한 인생의 비극에서 우리를 구하지 못하며 경직된 질서와 통제의 위험을 넘어설 때 놀라운 지평이 펼쳐진다는 점을 깊이 있게 논한다. 우리 안에 잠재된 창조적 힘과 변화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인생의 새로운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번역 김한영.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예술대학교에서 문예 창작을 공부했다. 그는 그 후 오랫동안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며 문학과 예술의 곁자리를 지키고 있다. 빈서판, 본성과 양육,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 무엇이 예술인가, 진화심리학 핸드북, 하워드 가드너 심리학 총서, 아랭드 보통의 영혼의 미술관,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팬데믹이 되려면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제45회 한국 백상 출판 문화상 번역 부문을 수상했다. 목차 법칙 1. 기존 제도나 창의적 변화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라. 법칙 2. 내가 누구일 수 있는지 상상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 법칙 3. 원치 않는 것을 안개 속에 묻어두지 마라. 법칙 4. 남들이 책임을 방치한 곳에 기회가 숨어 있음을 인식하라. 법칙 5.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마라. 법칙 6. 이데올로기를 버려라. 법칙 7. 최소한 한 가지 일에 최대한 파고들고 그 결과를 지켜보라. 법칙 8. 방 하나를 할 수 있는 한 아름답게 꾸며보라. 법칙 9.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기억이 있다면 아주 자세하게 글로 써보라. 법칙 10. 관계의 낭만을 유지하기 위해 성실히 계획하고 관리하라. 법칙 11. 분개하거나 거짓되거나 교만하지 마라. 법칙 12. 고통스러울지라도 감사해라. 추천사 더글러스 머리, 유럽의 죽음 저자. 지금 세상은 조던 피터슨을 필요로 한다. 타일러 코엔, 조지 메이슨대 경제학 교수. 조던 피터슨보다 유명하고 영향력 있고 인기 있는 지식인은 지금 이 세계에 없다. 그리고 그보다 용기 있고 솔직한 학자도 없다.
데이비드 브룩스, 인간의 품격 저자. 우리 사회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현실적이고 유용한 지혜를 가르치는 것에 실패했다. 피터슨은 그 틈을 메우고 있다. 말콤 글래드웰, 아웃라이어 저자. 대단한 심리학자. 그에게서 인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뉴요커. 인터넷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동시에 가장 공격받는 지식인. 내셔널 포스트. 21세기 들어 가장 큰 신드롬을 일으킨 학자. 데일리 메일. 현재 그 어떤 사상가의 추정도 불허하는 우리 시대를 대변하는 예지자. 이브닝 스탠더드. 다시 돌아온 조던 피터슨은 여전히 최고다. 인간적이고 현명한 조언들이 담긴 이 책은 그의 가치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토론토 스타. 조던 피터슨의 신작은 더 많은 분노와 논쟁 그리고 교훈을 선사할 것이다. 타임스. 조던 피터슨은 심리학, 철학, 문학, 생물학, 신화, 종교의 방대한 지식을 한 상 차림으로 펼쳐놓았다. 그는 마법사처럼 생각들을 가지고 논다. 월스트리트 저널. 조던 피터슨은 방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실용적이면서 한층 더 높은 차원의 길을 제시한다. 애틀랜틱. 비평가들은 피터슨이 그의 모순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피터슨은 바로 그 때문에 인기가 있다.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세상에서 그는 궁극적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찾기 위한 투쟁 정신을 말한다. 메리언 웨스트. 피터슨은 타협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확실성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존재다.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혼란을 최소화하기를 원하지만 피터슨은 우리 삶이 본질적으로 혼란스럽다는 점을 상기한다. 가디언. 우리 문화는 인간의 능력과 본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다. 피터슨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유한하고 불완전하다는 귀중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뚫고 나가는 것뿐이다. 책 속으로. 책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 같은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12가지 법칙은 첫 번째 12가지 법칙보다 조금 더 현명하게 제시되었기를 바란다. 내가 생각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독자들이 개인적으로 유튜브로 또는 팟캐스트와 블로그를 통해 훌륭한 피드백을 보내주었다. 그 덕분에 전작에서 미진한 상태로 남겨두었던 몇 가지 주제를 더 명료하게 풀어냈을 뿐 아니라 독창적인 생각도 많이 제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12가지 법칙을 발견했을 때처럼 이 책 역시 쓸모 있다고 느끼기를 바란다. 21쪽. 위계구조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은 유용하다. 감사와 겸손의 싹을 틔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왜 감사인가? 전문 지식이 당신보다 탁월한 사람들이 있다. 당신이 현명하다면 그 사실에 기뻐해야 한다. 세상에는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채워야 하는 자리가 무수히 많다. 믿을 만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은 진정 감사해야 할 일이다. 겸손은 또 무슨 말인가? 충분히 안다 생각하고 꽉 막힌 사람이 되기보다는 모른다 생각하고
가르침을 청하는 편이 낫다. 궁지에 몰려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아직 배우지 못한 것들이다. 43쪽. 모든 게 순조로웠으나 주제가 정치로 넘어가자 대화가 꼬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세계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한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간의 활동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쳤고 그로 인해 곧 재앙이 닥칠 거라고 주장했다.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 지구 환경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삶의 긍정적인 일은 하나도 없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그런 문제에 관한 자신의 지식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꿰어야 할 단추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겸손함을 갖추는 것이다. 58페이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끔찍한 미지 세계에 끊임없이 자발적으로 맞서는 영원한 힘의 일부이기도 하고 순진함을 초월해 악을 이해하면서도 악이 어두운 굴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영원한 힘의 일부이기도 하고 혼돈에 맞서 그것을 생산적인 질서로 변화시키거나 지나치게 구속적인 질서를 포획해 혼돈으로 환원한 뒤 다시 생산적인 질서로 만드는 영원한 힘의 일부이기도 하다. 82쪽.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예. 문제는 이것이다. 그런 일들이 100가지, 1000가지 쌓이면 당신의 삶은 비참해지고 결혼 생활은 파탄난다. 따라서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한 채 하지 마라. 서로 협의해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상의해라.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순간에는 불쾌할지라도 낙타 등에 붙은 작은 지푸라기를 떼어내야 한다. 모두가 사소하게 여기는 일상적인 사건일수록 이런 조언은 특히 중요하다. 삶은 반복이며 반복되는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115쪽. 목적이 없으면 긍정적인 감정이 사라진다. 우리가 희망을 품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은 진심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어떤 것에 다가가는 경험에서 대부분 나온다.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견디기 어려운 불안에 항상 시달리게 된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널려 있어 선택의 폭이 너무 넓다. 우리는 목적에 집중함으로써 참을 수 없는 혼돈을 억누를 수 있다. 129쪽. 목표는 없고 재능만 있는 25살 젊은이의 매력적인 잠재성은 30살에는 절망적이고 애처로워 보이고 40살이 되면 완전히 만료된다. 여러분은 자신의 다층적인 잠재성을 희생해서 실질적인 알맹이를 확보해야 한다. 여러분은 자신의 다층적인 잠재성을 희생해 실질적인 알맹이를 확보해야 한다. 145쪽이었습니다. 어떤 것에 순간적으로 행복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만 되면 인생은 정말 간단하겠지만 지금의 당신이 있는 것처럼 내일의 당신이 있고 다음 주의 당신, 내년의 당신, 5년 뒤의 당신, 10년 뒤의 당신이 있으니 가혹할지언정 당신은 모든 당신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 저주는 인간이 미래를 발견하고 그로 인해 일의 필요성을 깨달은 것과 관련이 있다.
일을 한다는 건 앞에 놓인 것의 잠재적 향상을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희생한다는 것이다. 155쪽. 최근에 나온 책들은 전부 이 반대로 얘기하는데 현재 즐거움을 탐닉을 권하는 쪽으로 책을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튼 계속 읽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든 걸 잃고 전념할 만한 일이 많다. 대안은 차고 넘치며 노력을 요구하는 체제가 부패했다는 점을 들먹이며 어떤 일에 전념하는 건 자의적이고 심지어 무의미하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어떤 일에 전념하는 것도 똑같이 일리가 있다. 한 방향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다.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모든 것으로 남으려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느니 실제로 어떤 것이 되는 편이 훨씬 낫다. 그 과정에 끼어드는 모든 한계와 실망에도 말이다. 냉소적인 사람은 이 세상에 나쁜 결정이 차고 넘친다고 한탄한다. 하지만 그런 냉소를 초월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한다. 최악의 결정은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라고. 최악의 결정은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 220쪽. 흔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에는 부당함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다. 그래서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널려 있는데 다들 악행을 저지르고도 벌받지 않고 지나간다. 또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운이 좋아 건강하게 잘 사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다니 얼마나 불공평한가? 라고 말한다. 이렇듯 왜 나에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불공평하다는 피해의식에 물들어 있다. 예, 잠시 생각 좀 했습니다. 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흔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에는 부당함과 원망에 대한 뭔 소리야? 흔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에는 부당함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다. 그래서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널려 있는데 다들 악행을 저지르고도 벌받지 않고 지나간다. 또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운이 좋아 건강하게 잘 사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다니 얼마나 불공평한가? 라고 말한다. 이렇듯 왜 나에게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불공평하다는 피해의식에 물들어 있다. 전 아닙니다. 미래의 잠재성을 지금의 현실로 바꾸는 것은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는 우리의 윤리적, 의식적 선택으로 결정된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그 모든 가능성, 그 모든 공포와 함께 하루를 맞는다. 그리고 좋든 나쁘든 방향을 가늠하고 경로를 정한다. 우리는 악하게 행동한 결과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또한 큰일은 아니더라도 선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책임감을 갖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진실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가능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실천하기가 어렵죠. 출판사 서평. 이 시대 가장 논증적이고 영향력 있는 지식인. 12가지 인생의 법칙. 조던 피터슨 신간 출간.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킨 전 하버드대 교수의 인생 강의. 조던 피터슨이 3년 만의 신작 질수 너머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12가지 법칙으로 돌아왔다. 피터슨은 21세기 가장 큰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세계적인 심리학자다.
그는 무기력에 빠진 청년들을 향한 거침없는 독설로 유명하다. 어른이 되라.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 더 강해져라. 최대한 많은 책임을 짊어지라. 전 세계 청년들은 그를 인터넷 아버지로 부르며 존경하고 따른다. 피터슨의 강의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1일 1 피터슨 교수님의 강연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같은 반응들이 줄을 잇는다. 인기만큼 논란도 크다. 일각에서는 그를 보수주의자, 반페미니스트, 백인 우월주의자 등으로 부르며 시대착오적인 인물이라고 비판한다. 반대편에서는 바로 그 페미니즘, 정치적 올바름, 극진주의 등으로 사회가 더 큰 혼란에 빠지고 있다며 그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피터슨을 시대의 지성이자 양심으로 추켜 세운다. 하지만 이런 이분법적 틀로는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피터슨 현상의 요체를 제대로 담을 수 없다. 그는 오늘날의 어떤 이론적, 사상적 범주로도 분류되지 않는 지식인이다. 하나의 도그마에 사로잡히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피터슨은 융과 프로이드, 니체와 토스옙스키, 신화와 종교, 문학과 예술, 진화론과 신경과학을 넘나들며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문제를 다층적으로 파고든다. 전작 12가지 인생의 법칙은 전 세계 50여 개국에 600만 부 가까이 팔렸고 한국에서는 30만 부 넘는 판매고를 기록했다. 160여 개 도시에서 펼친 순회 강연은 연일 매진되며 약 50만 명의 관청중이 모였다. 2021년 3월 기준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357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조회수는 2억 2천만 뷰다. 그의 강연이나 인터뷰 등을 재생산한 콘텐츠는 인터넷 세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전체 조회수는 헤아릴 수조차 없다. 이것도 재생산 콘텐츠일까요? 예, 아무튼 2021년 여전히 확실성과 의미에 목마른 젊은이들에게 3년의 기다림을 끼고 돌아온 질서 너머는 다시 한번 전 세계에 피터슨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왜 질서 너머인가? 팬데믹 이후 완전히 뒤집어진 세상. 새 시대에는 새로운 법칙이 필요하다. 뭐 새로운 법칙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 뭐 아버지나 뭐 하여튼 집안 어르신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이고 대체로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법칙 아까 법칙 1에서 12까지 있는데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법칙 1. 기존 제도나 창의적 변화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라. 그러겠습니다. 법칙 2. 내가 누구일 수 있는지 상상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 아, 예. 내가 누구일 수 있는지 상상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 알겠습니다. 법칙 3. 원치 않는 것을 안개 속에 묻어두지 마라. 이건 무슨 내용일까? 본문을 읽어봐야 되겠네요. 원치 않는 것을 안개 속에 묻어두지 마라. 원치 않는 것을 안개 속에 묻어두지 마라. 읽어봐야 알겠지만 뭘 확실히 거절하라는 뜻인 건가? 원치 않으면 싫다고 얘기를 해라는 얘기인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안 읽을 거라서 영원히 모르겠네요. 예, 법칙 4. 남들이 책임을 방치한 곳에 기회가 숨어 있음을 인식하라.
남들이 책임을 방치한 곳. 예, 모르겠고요. 법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마라.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마라. 하고 싶지 않은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 예, 이 제목만 읽고 하는 오해와는 다른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하라는 것 같은 논조였는데 법칙 6 이데올로기를 버리라. 버릴 이데올로기가 없습니다. 예, 아무 생각이 없고요. 예. 법칙 7 최소한 한 가지 일에 최대한 파고들고 그 결과를 지켜보라. 법칙 7은 저한테 상당히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제가 좀 한 가지를 못하고 좀 이것저것 맛만 보고 마는 그런 사람이라서 실천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소한 한 가지 일에 최대한 파고들고 한 가지 일에 최대한 파고들었는데 야 10년 넘게야. 한 가지 일에 최대한 파고들었죠. 아니 20년 넘게인가 15년? 예, 그 정도 한 가지 일에 최대한 파고들었는데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예, 망한 결과를 지켜봤네요. 아무튼 법칙 8 방 하나를 할 수 있는 한 아름답게 꾸며보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제 방을 좀 도배를 한번 제가 셀프 도배 한번 해보고 장판도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아름답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소한 더럽지는 않겠네요. 법칙 9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기억이 있다면 아주 자세하게 글로 써보라. 지금 이거 싫은데 이거는 예, 더 괴로울 것 같은데요. 법칙 9는 삭제. 법칙 10 관계의 낭만을 유지하기 위해 성실히 계획하고 관리해라. 이건 뭘까 이거는 뭐 여자친구나 아내를 위해서 어떤 뭐 데이트 계획을 성실히 계획하고 어떤 관계의 그런 낭만을 관리를 해라. 예. 게으르면 힘든 그런 법칙이네요. 10번이. 쉽지 않죠. 법칙 11. 분개하거나 거짓되거나 교만하지 마라. 이거는 좀 젊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분개 잘했죠. 교만하기도 한 것 같던 것 같은데. 근데 거짓되기 뜻었나? 솔직한 편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짓. 아무튼 예. 분개하지도 말고 거짓되지도 말고 교만하지 마라. 젊은이들이 쉽게 저지르는 그런 거고 저도 그랬었네요. 예. 고통스러울지라도 감사하라. 이건 못하겠습니다. 예, 법칙 12번. 그 내용 잘 모르겠지만 못할 것 같고요. 3년 전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제시한 이후 세상은 빠르다 못해 완전히 바뀌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세상의 질서를 뒤흔들었고 혼돈의 도가니에 우리를 가져다 놓았다. 그런가 하면 방역과 안전이라는 목표 아래 과도한 통제를 용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며 지금 끝났는데 뭐 이렇게 과도한 통제가 있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짜증났지만 참으니까 지나갔네요.
불안과 공포는 편가르기나 허무주의적 냉소에 더욱 불을 지폈다. 불안과 공포, 불안과 공포가 편가르기나 허무주의적 냉소에 더욱 불을 지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뭐 기후위기에 너무 좀 과도하게 불안과 공포 조장하는데, 어, 제가 너무 태평성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일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좀 덥거나 뭐 춥거나 뭐 예, 그렇네요. 팬데믹이 지나간 뒤에도 그 후유증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우리를 억압할 수 있다. 잘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백신 강제로 맞고 뭐 백신 안 맞으면 뭐 어디 못 들어가고 그런 일이 있었죠. 뭐 한국 사람은 대부분 다 시키는 대로 다 따르지만 미국에서는 되게 저항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혼돈과 질서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는 새로운 법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피터슨이 새롭게 제시한 인생 법칙은 냉정하고도 고무적이다. 그는 혼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안에 잠들어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깨어느라고 조언한다. 필요하다면 싸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필요하다면 싸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아, 이거 잘못하면 이제 싸움 잘못했다가는 피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 잘못해가지고 좀 피 본 적이 좀 많이 있지 않나요? 예. 이거 섣불리 시키는 대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리를 요구하기 전에 책임을 지라고 일관한다. 아, 또, 맞죠? 권리를 요구하기 전에 책임부터 지라. 또, 책임 한 개 졌다고 권리 한 개 달라. 그러지도 말고, 책임을 오래, 묵묵히, 꾸준히 지고 있다가, 그때 권리를 요구해라. 예. 그러다가 권리 안 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예. 그때는 이제 앞쪽에 있는 글을 필요하다면 싸움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따라야 되겠네요. 이거하고 좀 권리를 요구하기 전에 책임을 지라고 일관한다. 이거 약간 살짝 그 모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권리 주장 많이 하는 사람은 좀 피곤하잖아요. 싫고. 예. 책임은 한 책임 한 70 정도 주고 권리는 30% 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 따지 알고 보면은 책임 50에 권리 50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다 아전인수격으로 다 해석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 득이 우선이고 대충 감각적으로 내가 한 책임 한 그 70% 지고 권리는 40% 정도 요구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책임 반 권리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내가 책임 50 지고 권리 50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알고 보면 책임은 한 20 지고 권리 80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당장의 이익을 쫓아 순간적인 행복과 만족에 휘둘리는 삶이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지 날카롭게 파고든다. 혼돈이 우리를 압도하는 시대에 오히려 그 안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저자의 비전에 독자는 새로운 통찰을 얻는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MZ 시대의 멘토 vs 약물 중독 위선자. MZ 시대 되면 10대 20대인가? 30대 40대인가? 아니 10대 20대 아니면 20대 30대 그러겠네요. 아마 20대 30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멘토인가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서 더욱 강력해진 인생 법칙 완결판.
자, 피터슨은 2019년 가을 이후 건강상의 문제로 대중곁을 떠나 있었다. 아내 태미의 암 투병 속에서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이전부터 의학적 필요에 의해 복용해온 벤조디아제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신경안정제를 조금씩 늘린 게 화근이었다. 어느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할 때쯤에는 이미 벤조디아제핀 의존증에 걸린 상태였다. 그 와이프가 암 걸려가지고 그러면 힘들죠. 그런데 뭐 그걸 이기기 위해서 그 신경안정제를 엄청나게 많이 맞았나 보네요. 아, 벤조디아제핀 금단 증상은 끔찍했다. 그는 극심한 불안, 우울, 초조,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 불안, 우울, 초조, 자살 충동. 예, 그렇게 심하게. 미국, 캐나다, 러시아, 세르비아를 오가며 1년 넘게 치료가 계속되었다. 모스크바에서 혼수 상태에 빠진 지 거의 한 달 만에 깨어났을 때 그는 걷는 법, 눕는 법, 계단 오르는 법, 단추 채우는 법 등을 다시 배워야 할 정도로 신경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근 1년 동안 기억나는 것은 거의 없었다.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한 달 만에 깨어났다고요? 거의 뭐 거의 죽었었네요, 그냥. 하지만 피터스는 절망하거나 소멸하는 대신 자신을 덮친 불행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나와 가족 간의 사랑, 내 친구들이 건네준 용기,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을 버팀목 삼아 지옥 같은 상황에서 질서 너머를 완성했다. 실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당금질된 새로운 12가지 법칙은 전보다 더 진실되고 인간적이고 현명한 인생의 지혜를 독자에게 전하고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일 수 있는지 상상하라. 당장 그 의미 없는 삶을 멈추고 기꺼이 책임을 짊어지라. 나름 하는 대로 하고 있는데 더 분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 발음도 교정하고 말하는 연습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효도도 더 열심히 하고, 예, 형제 자매와 잘 지내고 조카들도 용돈도 많이 주고 많이 벌어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역경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불가피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피터스는 오랫동안 익히지 않고 전해져 내려오는 위대한 이야기들에서 그 답을 찾는다. 법칙이 내가 누구일 수 있는지 상상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 그런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영웅들은 공통적으로 최대한 많은 책임을 지고 현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고 그런 영웅들은 어떤 영웅들일까? 읽어봐야지 알 수 있지만 안 읽겠습니다. 예. 음. 뭐 좀 이렇게 좀 체질이 아니고요. 이런 책 읽는 거는 적성에 안 맞고 그래서 못 읽어갖고 하지만 이런 짧은 말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많은 책임을 지고 현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아, 그렇죠. 맞습니다. 현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씩 보면은 현실의 고통이 있어. 근데 막 그거를 막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증폭시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뭐 그 고통이 별거 아닌데
더 막 증폭시키는 사람이 있고 현실적인 고통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이제 후자의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고 가까이 지내고 싶은 그런 사람이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네요. 당연한 얘기고 그 집안 어르신들이 하는 그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 그런 얘기네요. 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피터슨에 따르면 행복은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될 수 없다. 행복은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하는 책임이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예. MZ 세대가 이런 말에 좀 굶주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책임. 책임이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냥 책 다 읽을 필요 없고 이 한마디로 되지 않나. 예. 책임이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맞습니다. 이런 사람 참, 어, 참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뭐 집안 중에서도 있고, 친인척 중에도 있을 거고, 형제 자매 중에도 있을 거고,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들 삶에서 그 책임 있잖아요. 그 무겁고 막중한 책임을 진짜 뼈가 으스러지더라도 짊어지고 나가는 그런 분들. 아무튼 그 의미가 인생의 고통을 가치 있게 만든다. 예. 내가 말로는 설명 못 하겠는데 뭔가 갑자기 이 뭐지? 이 지금 내가 뭘 읽고 있는 거죠? 출판사 서평. 예. 출판사 서평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막 감동이 밀려오려고 하네요. 피더슨은 책임지지 않는 삶을 썰매 없는 썰매개에 비유한다. 썰매 없는 썰매개. 피터슨은 책임지지 않는 삶을 썰매 없는 썰매개에 비유한다. 책임이 썰매개인가? 인생이 썰매고? 그런 말인가 보죠. 썰매 없는 썰매개는 반대 있네요. 썰매 없는 썰매개는 자기 다리를 물어뜯습니다. 아, 예. 예, 썰매개가 자기 삶이고요. 썰매가 책임이네요. 썰매기가 썰매를 끄니까 그 무게를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근데 썰매가 없으면은 이제 무게가 없으면은 자기를 물어뜯는다. 왜요? 지루해서요? 짊어질 짐이 없는 보통 사람은 스스로를 먹어치웁니다. 짊어질 짐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를 먹어치웁니다. 짊어질 짐이 없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짊어질 짐을 다 내팽개치는 사람이겠죠. 예, 이런 사람도 뭐죠? 엄청나게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막 몇십 년을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책임을 다 내팽개치고 막 그 뭐 주변 사람들까지 다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죠. 예. 그 책임을 짊어진다는 게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더라. 진정한 자존감 또한 기꺼이 짊어진 책임에 비례해 커진다. 진정한 자존감, 짊어진 책임이 클수록 자존감 또한 비례해서 커진다.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만으로는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예. 한동안 이런 얘기가 되게 유행했었죠.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저는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뭐 이 얘기에 굉장히 공감하고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뭐 사랑하지? 또 사랑 안 하면 어때? 예. 이런 메시지만으로는 실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깊이 빠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깊이 빠져볼 필요가 있다. 뭐 출판사 서평 따위 읽고 좀 뭔가 예, 감동이 오려고 하는데 법칙 7. 최소한 한 가지 일에 최대한 파고들고 그 결과를 지켜보라. 그 과정에서 희생이 따르더라도 선택을 피하기만 하면 영원한 어른아이로 남는다. 목적 없는 절망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책임을 짊어지는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이다. 두려움과 냉소에 지지 마라. 굳은 질서를 넘어 더 높은 인생과 만나라. 질서는 우리에게 확실성,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부여한다. 질서는 우리에게 확실성,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부여한다. 하지만 질서가 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특정 방향을 강제한다면 새로운 흐름에 맞게 변화하는 동력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버린다. 그 결과 경악할 만큼 독단적인 이모법이 증오와 냉소를 부채질하고 사회를 분열시킨다.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기 전에 타인과 세상을 탓하고 인간의 악의와 한계에 쉽게 절망하며 모든 존재의 가치를 부정하고 냉소에 빠진다. 이런 분들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이런 면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전에 타인과 세상을 탓하고 그러죠. 이놈도 나쁘고 저놈도 나쁘고 인간의 악의와 한계를 쉽게 절망한다. 인간의 악의. 나 빼고 다른 놈은 다 악하다. 모든 존재의 가치를 부정하고 냉소에 빠진다. 냉소. 저는 주로 이런 심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도망치는데 바로 그냥 괜히 옮기도 하고 그 나보고 좀 뭔가 그런 걸 좀 나눠지자고 하는 그런 그 그런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좀 그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거는 나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도 좀 강인하고 책임감 좀 많고 그런 분이 더 매력적이고 같이 있으면 편하고 재밌고 그렇지. 예. 냉소적이고 뭔가 하소연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은 좀 싫어하죠. 예. 하소연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예. 내가 옆에서 보면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저러지. 예. 나처럼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뭐 고통을 줄이면 되는데 많지도 않은 고통을 자꾸 증폭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예. 저는 당신의 고통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저의 행복에 관심이 많고요. 예. 또 뭐 근데 또 이런 데서 이제 부적절한 발언일 수 있지만 뭐 그렇게 안 할란다 그냥 이게. 예.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두운 면이 있으며 우리가 세운 질서는 완벽할 수 없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요소에만 집중하면 혼돈 속에서 길을 잃을 수 있다. 우리는 기존 질서의 가치를 폄훼하지 말되 한 발을 질서의 영역을 두고 다른 한 발로 혼돈의 세계를 디뎌야 한다. 예. 갑자기 질서의 영역에 있고 싶은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인지 또 모르겠네요. 다른 한 발로 혼돈의 세계를 디뎌야 한다.
법칙일 기존제도와 창의적 변화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라. 기존제도하고 창의적 변화는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얘기인데 둘 다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라 그런 의미인가요? 두 힘의 무게를 견디며 적절한 균형을 잡으면 예기치 못한 비극이 익숙했던 질서를 무너뜨릴 때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창의적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모두가 처한 존재의 운명은 가혹하지만 차이를 만드는 건 각자의 선택이다. 알 것 같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질서도 필요하고 혼돈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이분이 아프실 때 써가지고 좀 약간 좀 그런가 약간 아니면 내가 그냥 멍청해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매일 더 나은 내일을 다짐하면서도 번번이 미루고만 있는가? 매일 더 나은 내일을 다짐하면서도 번번이 미루고만 있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고 원망하며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가? 뭔가에 전념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고 냉소하면서도 매일 밤 죄책감에 질식해 죽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이는가? 질서 넘어. 그 새로운 12가지 인생 법칙들은 그런 유혹, 한계, 두려움, 냉소를 깨고 더 높은 인생으로 당신을 안내하는 의미의 지도가 되어줄 것이다. 다 읽은 것 같은데요. 전체 리뷰가 있는데 이게 이런 건 제가 읽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구매자가 쓴 게 있고 위에 있는 것도 사실 이게 저작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뭐 다 다른 팟캐스트 다 그 인용 다 하는데 뭐 서평 이런 게 무슨 뭐 저작권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튼 질서 넘어 광고글을 읽었습니다. 광고글 리뷰 아니고요. 광고글 쭉 읽어봤고요. 어, 설거지 하실 때나 빨래 갤 때 불면증 있어가 잠 안 올 때 틀어놓으시면 혹시 합니까? 잠이 올지. 그 약간 그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저도 이제 불면증 때문에 좀 어, 오래 불면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팟캐스트나 다큐멘터리를 들으면 이제 잠이 막 오는 게 있는데 그게 좀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하게 좀 되게 보고 싶고 좋아하는 어떤 복싱 경기인데 제가 좋아하는 선수 나오고 근데 이상하게 내가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 그것만 보면 그냥 불면증이 싹 없어지고 그냥 바로 잠드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아껴서 보려고 밤에 이제 제일 편할 때 보는데 나는 끝까지 다 보고 싶은데 12라운드까지 다 보고 싶은데 그냥 잠들더라고요. 아무튼 제 팟캐스트라고 하기도 부끄럽지만 이거 가지고 이제 불면증 해결되시는 분이 5천만 인구 중에 뭐 10명만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